수열이라는 단어는 예전 여러분 선배들은 2학년 과정, 보통 2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2학년 때 배우는데 수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수를 나열한 거거든. 근데 규칙적으로 나열했을까? 안 규칙적으로 나열했을까? 당연히 규칙적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그 규칙적으로 나열된 수를 그 규칙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그렇게 규칙적으로 만든 그런 수들을 가지고 다 더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수를 나열하는 어떤 기본적인 공부가 어디까지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열이 1단원에 나옵니다. 첫째, 무슨 수열? 읽어, 나와 있잖아. 등차 수열.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이거든. 간단해. 사실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뭐 사고력 막 이런 거 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퀴즈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거 할 때 보면 빈칸 딱 해놓고 숫자 몇 개 한 나열해놓고 빈칸 딱 넣고 몇 들어갈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야 사실은. 근데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한 네다섯 번째 몇이 들어갈까요? 이런 문제를 냈지, 예를 들어서 50번째 숫자는 몇일까요? 막 이렇게 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n번째 또는 뭐 n 플러스 1번째 또는 100 몇 번째 뭐 이런 거, 어떤 항을, 그걸 항이라고 부르는데 몇 번째 거를 물어보더라도 그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야. 그 말은 결국은 규칙성을 이해해야 그런 걸 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배우는 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두 가지입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두 가지인데, 수열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용어 학습부터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약간 한자어가 약간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일반항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알게 될 거고요.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연습해야 되는 게, 수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떤 규칙에 따라 수가 나열된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나열된 것들을 우리가 배워 나아갈 텐데, 영어로는 이렇게 된대요. 항은 이거래요. 읽어달라고요? sequence, term 이렇게 됩니다. 네. 이따 삭제해야지. 그 다음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에 대해서 배우는데, 수2 파트에서 배우는 수열은요, 유한수열만 배웁니다. 즉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수열은 나중에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배웁니다. 어디에서 배운다고? 극한. 이거는 어느 책에서 배우는 거냐면 미적분 1이나 2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유한수열만 우리가 이제 수2에서 배우는데, 그럼 이제 뭔가 몇 번째 건지 카운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배울 거다라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유한수열, 무한수열 얘기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말이 나와. 항수. 뭘 항수라고 하느냐? 방금 전에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지금 어떤 규칙으로 이게 나열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이건 뭐지? 즉 집합에서도 우리가 연습했던 그런 구조야. 자, 여기서 항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불러. 그런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이제 부르기 귀찮아지면 점점 이제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는데,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하냐면, 자, 369 이렇게 가는 거를 제가 앞에다, 위에다 적을게요. 이렇게. 이걸 첫째 항을 보통 이렇게 많이 적어. A1. 약간 작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아래쪽에다가.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세 번째 항은 이렇게. 쭉쭉쭉 가면 n번째 항은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A, N 이렇게 되겠지. 그냥 표기법이야. 선생님, 저는 A가 싫은데요. A 싫으면 B로 적어도 돼. 선생님, 저는 소문자가 싫은데요. 대문자로 적어도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적었어? 대부분 이렇게 적고 시작해. 응?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정식 볼 때도 X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수열의 일반항을 적을 때는 일반항이 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몇 번째 항을? n번째 항을. 이 n번째 항의 의미는 뭐야? n 대신에 5로 바꿔봐. 그럼 몇 번째 항으로 바뀌어요? 다섯 번째 항으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수의 규칙성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항이다 라고 해서 일반 항이라고 부르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항수가 몇 개예요? 알아요. 여기 이게 항 번호인 거잖아. 이게 n번째 항인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원소를 n개 나열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단 규칙이 명확한 겁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자,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n번째 항이 몇인지 이건 말해줄 수 있겠죠. n번째에 있는 3의 배수를 말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건 몇일까? 맞춰봐. 이거만 여러분 맞춰야 돼. 3n. 이게 AN이 3n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10번째 항이 궁금해. 그러면 n에다가 10을 넣으면 A 10이 되고 3 곱하기 10이니까 30 이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일반 항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끝항은 뭐겠어? 마지막 항이요. 오케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항은 제가 얘기했죠. 일반항은 n번째 항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항, 뭐 세 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이런 걸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다 이거는 다 알아들 수 있을 거고 수열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런가 보다 일단 받아들이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3n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an 대신에 이제 그 일반항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 집합기호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적은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거를 수열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집합이 아니라 집합이면 이건 하나의 원소지 그냥. 근데 이걸 수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n이 뭐야? 1, 2, 3, 4, 5. 항의 번호를 얘기해 주는 숫자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수열을 알려주는 거야? 첫 번째 항이 몇이고? 아까 얘기했잖아. 첫 번째 항이 몇이고? 3. 두 번째 항이 6. 10번째 항은 30. 다섯 번째 항은 1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반 항을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AN은 3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냥 표기법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수열을 간단히 이렇게도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그 표기법에 적응하는 단계야. 자, 이거는 뭐지? 좀 우리가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렇지. 짝수죠. 몇부터 시작해요? n이 1이면 2, 그 다음 4, 그 다음 6. 모르는 건 아니잖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다니까? 심지어 이게 등차 수열이야. 이런 게. 자, 조금 이따 할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주요 첫 번째 테마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수열은 수열인데 어떤 수열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인데 여기다가 일정한 수가 뭐냐? 바로 그게 뭐다? 여기도 나와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잖아. 공차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자, 지금은 용어가 매우 많이 나와서 뭐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몇 개 안 되지만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용어부터 연습을 시키고 또 수열을 풀다 보면 그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를 몰라서 못 푸는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자, 일정한 수를 더했는데 일정한 수를 더했으니까 여기다가 일정한 수 얼마를 더한 거지? 지금 이렇게 2가 더해지잖아. 이런 거를 무슨 수열이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1 더하고 여기는 2 더하고 여기는 3 더하고 이런 거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일정한 수라는 얘기는 똑같은 수를 계속해서 그 항마다 더해가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수열은 결국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이씩 커지는 수열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런 수열입니다. 제일 쉬운 수열일 수도 있지만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단원과 등비 수열이라는 단원은 있는데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을 다른 무슨 수열이라는 단원은 없어. 그런 수열은 그냥 여러 가지 수열 이렇게 그냥 전부 다 그냥 한꺼번에 얘기해. 그럼 어떻게 보면 그만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수열 공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열이야.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만큼은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어. 조금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할 거거든, 제가요. 구조 분석을 할 거야. 여기에는 뭔가 공식 같은 게 등장하는데 그 구조 분석을 해서 그걸 계속 숙달시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 안 하면 선생님 진도 안 나가, 여기는.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 안 그러면 선생님하고 대화가 안 돼. 선생님 수업 내용을 못 알아들어. 이게 뭔 말이야? 앞에 내용만 충실하게 잘 들으면 대화가 돼요. 진짜. 진짜라니까. 자, 고3용 등차수열 설명도 있고 고1용 등차수열 설명도 있는데 지금은 고1용 등차수열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 원칙 하나하나 밟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이런 거는 좀 여러분이 낯설을 테니까 아직 이런 건 아직 안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는 세상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뭔가 필기하고 싶으면 그냥 연습장에 몇 번 적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정리한 내용과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씩 비교해 가면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수열 공부한다고? 등차 수열 공부할 거야. 등차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는 배웠지. 똑같은 숫자만큼 늘어나는 그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등차 수열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면 못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첫 번째 항만 주고 공차가 3이다 주면 어때? 그 수를 다 적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초등학생도 공차나 그런 용어를 모르는 것이지 그런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모든 항을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자, 우리가 첫째 항은 보통 이걸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n-1번째 항이 n번째 항 바로 앞에 있는 항이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1, 얘가 3, 얘가 5. 그 다음 뭐 적어야 돼? 7.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쭉 적어서 우리는 이런 것도 적을 수 있어야 좋잖아. 자, 그런 거 공부할 텐데 몇씩 커지는 수열이다. 지금 이거는 2씩 커지는 수열이다. 자, 우리 용어 공부합시다.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이다? 2인 등차 수열이다. 그럼 공차가 2이고 첫째 항이 얼마인 등차 수열이다? 1인 등차 수열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잠시 얘네들은 밑으로 내려놓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문자만 가지고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공차는 보통 알파벳으로 D라고 많이 얘기해. 공차는 알파벳으로 뭐라고 많이 얘기한다고? D. D가 아마 영어 첫자로 뭐지? 디퍼런스인가? 차이니까?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 D가 공차라는 말이 중요하지? 자, 아무튼 플러스 D. 얘한테도 플러스 D. 얘한테도 플러스 D. 얘한테도 플러스 D. 얘한테도 플러스 D 플러스 D를 해서 여기도 플러스 D를 한 거지? 자, 질문. 여기 항은 몇 개? N개. 다시. 여기 위에 항수는 몇 개? N개. 그러면 여기 공차 D는 몇 번 적혀 있었을까요? 설마 여기 있는 거 다 세는 거 아니죠? 5개라고 하면 안 되지? N 빼기 1개야. 여기 1부터 9까지만 생각해봐, 여러분. 항이 몇 개 있지? 5개 있지. 그럼 공차는 사이사이에만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 줄어요, 개수가. 맞지? 이 마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 진행하는 걸 내가 한 칸 이렇게 부를게. 뭔 칸? 한 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몇 칸이라고 부르겠어? 2칸 이렇게 부르겠지. 그럼 여기는 몇 칸? 3칸. 한 칸, 2칸, 3칸 떼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3칸이지. 야, 이 숫자를 보지 않고 여기 이제 이 알파벳을 보고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랑 얘는 몇 칸? 얘랑 얘는 몇 칸? 이럴 때는 여러분 항 번호 가지고 빼봐. 그러면 쉬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거하고 첫 번째 하고 AN은 몇 칸? N-1칸. 맞아? 이 마디마디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하나 줄어든단 말이야. N개의 항이 있으면 공차는 몇 개가 추가된다? N-1개만큼의 공차가 여기 다 적혀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 안 돼? 자, 합니다 이제. 자, 우리가 2씩 커지는 수열은요. 자, 숫자 가지고 먼저 구경합시다. 일단은 한 개씩 이렇게 더해가는 건 이미 설명이 끝났거든. 그런데 이제 이 9라고 하는 항은 5번째 항인데 이 5번째 항을 여기서 얘한테 2 더하고 여기 2 더하고 2 더하고 2 더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밑에 있는 숫자 4개를 더해서 얘랑 더하면 얘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확인돼야 안 되지. 이게 덧셈의 원리야,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얘한테 얘를 더해서 얘가 나오고 다시 이거한테 이걸 더해서 이거 나왔으면 이거한테 이거 더해야 이거 나오겠지. 그 얘기야 지금. 혹시 이게 어려워할까봐 숫자를 좀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에다가 2를 더해서 5가 나왔다. 그것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이제 칸을 건너뛰는 것도 이해해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설명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이해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공차 몇 개를 더해준 거나 다름없어? 2개를 더해준 거지. 몇 칸 건너뛸 때? 2칸. 그러면 여기에서 1이 바로 계산해보자. 그럼 6이 커진 거잖아. 공차를 몇 번 더했으니까. 3개 더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몇 칸 차이 나는데? 3칸 차이 나죠? 그 3칸 차이만큼의 공차를 더해주면 되죠? 알아듣겠어 지금? 자,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건 뭐냐면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등차 수열의 특징이 일정한 수만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드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첫째 항이 있었다면 거기에다 공차 D만큼 더해주면 그게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아이고 세 번째 항이 궁금하면 두 번째 항에다가 다시 공차 D를 더하면 나와. 지금 그 얘기가 등차 수열 설명의 시작이었잖아. 이렇게 쭉쭉쭉 가서 만약에 N-번째, N-1번째 항이 있는데 그 N-1번째 항에다가 다시 공차 D를 더하면 누가 나와야 돼? 그 다음 항. AN이 나와야겠지.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 몇이 나와야 돼? 11번째 항이 나와야겠지. 지금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공차를 빼면 다시 바로 앞에 항이 나와야겠지.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과장해서 예를 들어서 n-1번째 항을 우리는 구한 적이 없지만 n-1번째 항은 어디 있겠어요? 이거 다음에 굳이 적자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한테 D를 다시 한번 더해야 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n-1번째 항에서 만약에 n번째 항을 뺐다고 할까? 아니, 그거 하기 전에 n-1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되겠지. 이게 등차 수열의 규칙성을 설명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n번째 항도 있고 a n-1번째 항도 있고 바로 앞에 n-1번째 항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항이 몇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얘한테 몇을 더해야 된다는 건 알아? D가 몇이야 지금은? 이 밑에 거 가지고 했으니까 더하기 2를 하면 된다는 거고 얘한테도 더하기 2를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 말은 이제 덧셈의 원리 속에는 언제나 뺄셈의 원리도 들어가 있거든. 누구한테 누구를 더하면 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서 누구를 빼면 누가 나와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가 1에다가 2를 더하면 3이 나왔다면 3에서 2를 빼면 1이 나와야 되고 3에서 2를 빼면 2가 나와야 되잖아. 그게 덧셈의 기본 원리지. A 더하기 B가 C가 나왔다면 C에서 A를 빼면 B가 나오고 C에서 B를 빼면 A가 나오잖아. 맞지?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더하기 이게 이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출발은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 요소만 알면 나머지 한 가지 요소는 구해지는 거죠. 이걸 알면 이게 구해지잖아. 맞지? 누구한테 몇을 대서 누가 3이 됐을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 나와야지.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 나와야지. 이거에다가 지금 화살표 보고 있지? 1에다가 2 더하기 2 더하면 이거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5에다가 2 빼고 2 빼면 이거 나오겠지. 지금 말장난이야 여러분. 근데 이걸 잘하면 잘할수록 쉬워져. 지금 이해됐어? 칸수 이해됐어 지금? 자 그러면 이건 어때?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 아니야?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가 밑에 이제 숫자의 규칙은 나중에 필요하면 적을게요. 자, 무슨 말이냐?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라는 얘기는 내가 세 번째 항을 알아요. 그러면 공차를 알면 몇 번째 항을 구한다고요? 네 번째 항을 구한다고요. 내가 만약에 10번째 항을 알아요. 그런데 9번째 항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빼면 누가 나올까? 공차가 나오겠지. 왜? 9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야 10번째 항이 나오지. 그러면 10번째 항을 내가 9번째 항을 알고 공차를 더하면 나와요가 제일 처음에 시작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이웃한 항과 항 사이의 관계는 공차랑 그 항 두 개 가지고 뭐든지 설명할 수 있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직접 숫자 가지고 하지 않았지만 됐니? 이웃한 항 사이는 항상 그렇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n번째 항이고 여기가 n 더하기 1번째 항이야. 그럼 얘한테 몇을 더하면 d를 더하면 이게 나온다가 등차 수열의 기본 원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아이고 n 더하기 1번째 항이 있는데 바로 앞에 항은 n번째 항이겠지. 그러면 이거 빼면 뭘까요? 물어보면 등차 수열일 경우에는 공차 D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 요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하나하나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알 수 있는 것에서부터 좀 일반화 시켜서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뭐 이거 2항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2항 하면 되는 것도 정상적으로 맞지만 뭔가 합의 관계와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표현했던 거 이거 있지? 얘한테 뭐를 더해야 돼? D를 더해야 되니까 이거 더하기 이게 나오는 이 관계로 이해해야지 공식으로 이해하지 마. 공식으로 이해하는 순간 항상 그 사람은 이런 거 중에 둘 중에 하나로 먼저 가야 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대입하려고 그래. 공식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건 공식이 아니라 상호 관계야. 이 세 개끼리의 어쩔 수 없는 관계야. 등차 수열일 경우. 그러니까 얘한테 이거 더하면 이거 나와야 되고 얘한테서 이거 빼면 이거 나와야 되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 나와야 되겠지. 등식 몇 개 만들 수 있어 지금? 3개 만들 수 있지. 이해됐니 지금? AN도 등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AN은 뭐야?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이거 나오잖아. 지금 여기는 등식이 2개만 나와 있잖아.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표현이 되는 등식 두 개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만 봐도 아이고 이거 등차 수열이네 눈치채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까? 지금 이런 것도 an 더하기 1 빼기 an을 했어. 그런데 2가 나왔대. 그러면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을 빼도 2고 101번째 항에서 100번째 항을 빼도 2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은 모든 항과 항 사이에 모두 2씩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차가 이구만. 여기까지는 눈치채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일반항 구하는 얘기 아직 안 했어 여러분. 공차에 대한 이해를 하고 등차 수열에서 이런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퍼펙트하게 이해하라 이 말이야. 됐냐? 진도 나가는 거야. 날라다녀 진짜. 이것만 여러분 잘 이해해. 그럼 날라다닌다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면 여기는 명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규칙을 꿰고 있거든. 그러니까 책보다 더 쉽게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책에 있는 기본 원리 원칙은 다루고 가야 되니까 하나하나 지금 설명할게. 세세하게. 한 페이지만 갖고 오늘 1시간 내내 설명할 수도 있어. 그걸 한 달 내내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은 일단 여러분이 빨리 원리를 깨달아라 이 말이야. 일단 이 관계식에 대한 이해는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항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자 봐봐. 아까는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었어. 맞지? n번째 항하고 n 더하기 1번째 항하고 그것들 사이의 공차는 d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 세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등식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첫 번째 테마였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거고 아니면 아이고 n 더하기 1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내가 n번째 항만 알면 돼. 거기다가 공차만 알면 이런 구조가 가장 편리한 구조라고. 이게 등차 수열을 설명하는 구조야. 자 그러면 이제 n번째 항만 이 이웃한 항만 할 게 아니라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다른 항을 설명해 볼게. 그게 일반 항을 접근하는 방법이야. 다시 얘기한다. 몇 번째 항과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다른 항을 설명해 보자고요. 자 일단 5개만 가지고 해볼게요. 공차는 D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항하고 공차만 가지고 설명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럼 일단은 우리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는 알았으니까 얘는 A1에다가 얼마 더하면 된다고? D를 더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얼마 더하면 된다고? D.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얼마 더하면 된다고? 공차.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얼마 더하면 된다고? D. 지금까지 이거 배웠다니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항하고 공차를 가지고 설명하겠다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알아내고 싶어. 자, 아까 몇 칸에 대한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렇게 꼭 나열해야 여러분이 알 게 아니라 자, 이거 세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은 몇 칸 차이예요? 2칸 차이니까 공차를 몇 개 더해줘야 되겠어? 2개 더해줘야겠지. 그러니까 2D를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 헷갈리면 이걸 보라고 지금. 맞지? 얘한테 여기에다가 D를 더해주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A1 더하기 2D라고 설명이 되는 거잖아? 보이냐? A1 더하기 2D라는 설명이 되나? 맞지? 그럼 여기다가 한 번 더 공차를 더한 거니까 여기 있는 식에다가 다시 더하면 A1 더하기 3D가 되지 않니? 그럼 여기다가 또 공차를 D를 더하면 바로 다음 항 나오는 거니까 그게 A1 더하기 4D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A1에 1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4D 이렇게도 적습니다. 미리 얘기해 뒀어요. 자, 그러면 A3을 여기 있는 숫자만 잘 카운트하면 되잖아. 잘 보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어떤 항이든 설명하려고 한다. 이 말 했잖아. 그럼 우리가 다이렉트로 여기 이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고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내가 5번째 항이 궁금한데 첫 번째 항하고 공차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어. 근데 몇 칸 차이야? 4칸 차이니까 공차를 4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보이냐? 틱틱틱틱 퓨. 이해되세요? 그럼 사실 이거 알면 일반항 다 구할 수 있어요. 왜? 해볼까? n번째 항이 있어. 근데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몇 칸? 차이. n-1칸 차이. 그럼 공차를 몇 개 더해야 돼? n-1개 쭉 계속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차의 n-1배를 해줘야겠죠. 엄청 어려워? 이걸 학생들은 공식으로 외운단 말이야 나중에. a 더하기 n-1d라고. 이제 여기 2를 생략하기도 하거든. a는 a 더하기 n-1d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 이게 공식이야?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구조야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게 좋아. 봐봐. 그럼 첫 번째 항과 공차로 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봐요. 내가 5번째 항과 10번째 항 가지고 할게. 10번째 항을
다섯 번째 항 가지고 공차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몇 칸 차이 나요? 5칸 차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만약에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사이는 몇 칸 차이예요? 3칸 차이잖아요. 야, 하나, 둘, 세지 말고 이 번호를 빼버리면 금방 나온다니까? 그게 쉽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10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몇 칸 차이겠어? 정말 의심스러우면 손가락으로 세어보라니까? 그러면 A5부터 A10까지 항은 몇 개야? 6개 있거든? 5, 6, 7, 8, 9, 10. 맞지? 6개면 그 사이에 칸칸을 채우고 있는 D는 5개 있잖아. 5칸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그러면 얘한테 공차를 5번만 더해주면 되잖아. 어때? 좀 되지 않냐? 어? 차근차근 하면 돼요. 별거 아이고 내가 차근차근 하면 된다니까. 껌이야. 책에 있는 거 하다 보면. 자, 그러면 만약에 15번째 항이 있고 여기서 5번째 항을 뺐대. 이건 뭐지? 원래는 우리가 15번째 항을 5번째 항과 공차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죠. 근데 이게 몇 칸 차이예요? 10칸 차이니까 얘한테 10D를 더하면 되죠. 지금 여러분 여기 따라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D를 구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숫자고 이게 숫자라면 지금 현재 우리는 공차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상황을 잘 생각해봐. 그럼 한번 얘를 좀 이거 뭐 넘버가 좀 크긴 하니까 좀 몇 개 줄여볼게. A 1, 3, 5, 7, 9, 11 이렇게 가는 홀수는 우리한테 좀 편하잖아. 그럼 이 수열의 공차는 지금 몇인 거예요? 2인 거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죠. 일단 11이 몇 번째 항인지 알고 있잖아. 우리가 몇 번째 항이야? 앞에서부터 세. 6번째 항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6번째 항을 내가 첫 번째 항 가지고 설명하고 싶어. 몇 칸 차이야? 5칸 차이니까 5개만큼의 공차를 더해야 되잖아. 자, 그런데 지금은 첫째 항을 알죠? 몇이에요? 1이죠. 그럼 1에다가 공차도 알죠? 2 있잖아. 그럼 5 곱하기 2를 해서 진짜 우리 눈에 있는 지금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런 걸 공부하는 단계들이 수열인 거야, 지금. 드디어 이제 뭔가 규칙성으로 몇 번째 거를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기 시작한 거야. 만약 이게 100번째 게 궁금하면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100번째 항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또는 101번째가 좀 계산이 편하겠는데 101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몇 칸이야? 100칸을 진행해야겠지. 공차를 100개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얘한테 100D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걸 계속 훈련하라고. 알았어?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아는데 뭐가 두려워? 그러면 201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좀 다른 관점에서 해볼까? 지금 101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지금 몇이었어? 1이었지. 101번째 항이 몇이었지? 201이었지. 내려와봐. 샥. 공차 몰라 지금. 그런데 얘가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그럼 어때? 상황을 반대로 바꿨어. 잘 들어봐 이제.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 설명에 잘 집중을 했다면 여기 중간에 수많은 항들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101번째 항이 나왔겠지? 자, 그런데 이게 등차 수열이면 공차를 몇 번 더했을까? 몇 칸 차이나 지금? 100칸이니까 100D를 더했겠지. 그럼 아까 한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A101에서 A2를 빼면 100D가 나와야 되는 그거잖아. 덧셈과 뺄셈의 구조를 이해하라니까? 이해됐어요? 날마다 A101을 이렇게 이거 하는 거에는 편한데 이건 못하겠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죠? 이거는 201이고 이건 몇이야? 1이지. 그럼 100D니까 이제는 우리는 공차가 몇인지도 계산이 되죠. 이제 일반항 해볼게. 이거 가지고 일반항 해볼게. 지금 첫째 항이 얼마였죠? 1이었죠.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였죠? 2였죠. 13579 이거잖아. 그럼 이것만으로도 그 13579로 늘어나는 홀수 수열을 설명할 수 있잖아. 이제 몇 번째 항이 우리가 진짜 궁금하다. n번째 항이 궁금하다 이 말이야. 자, 마음의 준비하고. 어렵지 않아. n번째 항을 첫 번째 항과 공차로 설명하려고 하면 아이고 몇 D만큼 더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몇 D만큼 더해야 돼? n-1D만큼 더해야 되겠지. 왜 n-1인지 알겠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은 n-1칸만큼 공차를 더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n-1D가 오면 되니까 자, 이제 A에는 A1이 얼마예요? 1이죠? 이게 첫 번째 항이잖아. 이게 A1이라고 그랬잖아. 공차는 이게 2죠?
그러니까 2 곱하기 n-1이니까 자 2n-1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면. 자 101번째 아까 궁금한 거 대입해봐. 101을 여기다가 202 빼기 1 201 나오잖아. 돼? 네? 어? 한 번 더 해볼게.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 3 7 그럼 공차가 얼마짜리 물어보려고 하는 거겠어. 그렇지. 그럼 이제 공차가 4인 거니까 11 15 초딩도 이제 이 규칙은 알죠? 응? 그지? 4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몇인 수열이야? 4인 수열이야. 자 봐봐. 그럼 공차가 4고 첫째 항이 몇인지 알아 몰라? 알지. 첫째 항이 지금 몇이에요? 3이죠. 그럼 AN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몇을 기준으로 해서 3을 기준으로 하죠? 첫째 항이 3이니까 그럼 얘랑 몇 칸 차이라고? n-1칸 그치? n-1칸만큼 공차를 넣어야 되지. 공차가 몇이야? 4잖아.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4n-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검산. 첫 번째 항이 궁금하면 n 대신에 몇을 넣어라? 1을 넣어라. 3 나오죠? 네 번째 항이 궁금하면 n 대신에 몇을 넣어라? 4를 넣어라. 16-1 15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항 찾는 거 생기초 한 거야. 이거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도록 가르쳐 줄게. 일단 이게 교과서의 언급이고 이게 이제 시작인 거야. 어떤 규칙성 분석의 시작. 자, 교재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등차 수열 얘기는 했고요. 드디어 그 181쪽에 제일 처음 내용을 보시면 드디어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나와 있지만 단순한 공식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공식이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칸 차이 난다고? n-1칸 차이 나니까 그 n-1의 의미가 여기 와 있다 이 뜻이야. n지, n-1인지 막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진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자 지금 잠시 우리가 이 교재의 풀이를 볼까요? 자, 이 교재의 풀이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한테 익숙한 수열이죠. 첫째 항 1, 공차가 2인 수열인데 어떻게 가고 있어? 마치 공식처럼 대입하고 있지. 아까 물론 제가 문제 풀어준 것도 대입해서 풀었어요. 그치?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게. 한 걸음. 자, 아까 AN을 유도했는데 AN을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가 공차를 몇 개 더해야 되는지 파악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n-1칸만큼 공차를 더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그래서 테마는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유도는 해줬으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성질을 배울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좀 적어놔. 이따가 적어놔. 적을 시간 잠깐 줄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성질이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분석할 거라고 했잖아요. 분석하는 이유는 뭔가 그 규칙을 진짜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매우 쉬워지기 때문이야. 봐봐. 지금 이 식에서 이 A는 어때요? 정해지지 않겠어요? 생각해봐. 1, 3, 5, 7, 9 그러면 1 이런 게 정해지잖아. 그치? 그럼 D도 정해지는 거지. 공차도. 그 말은 A하고 D는 상수라는 거야. 맞죠? 그런데 N은요. 항 번호가 몇이냐에 따라서 일반항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AN 하나 구해봤지만 2n-1이라고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n은 계속 바뀌죠. 이 n이 뭐냐에 따라서 10번째 항이라고 하면 n이 10이고 100번째 항이면 n이 100이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변하는 수잖아요. 마치 함수에서 x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AN은 사실은 y 같은 거야. 그런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함수에서 x는 1, 2, 3, 4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수열에서는 n이 뭐야? 1, 2, 3, 4 이렇게 자연수로 세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기호 표현을 하다 보면 막 n이 0일 때도 가끔 풀기는 하지만 일단 자연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n이 1.5 이런 거는 풀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카운트 하는 거잖아. 그 다음 거 뭐야? 그 다음 거 뭐야? 그 다음 거 뭐야?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5번째 항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 n이라고 하는 수는 어때요? n은 1, 2, 3, 띵띵띵 변하는 수죠. 자, 그래서 얘는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만 변하니까
어? n만 변하면 우리가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분배를 해봐. 그러면 dn이 되지. 그 다음에 일단 분배하면 a 더하기 dn 마이너스 d가 되거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상수항 취급해야겠지. 그러니까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n의 입장에서 n의 입장, 마치 n은 x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1차 함수 같은 거. 그러니까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죠. 맞아요? 왜? 이거 개수잖아. d가 0일 리는 없잖아. 공차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것도 어떤 일이 벌어져? 수가 안 변하지. 예를 들어 첫째 항이 5였어. 두 번째 항도 5지 그러면. 그러니까 5. 그럼 이런 거 문제 못 풀면 바보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차는 0이 아니겠지. 그러면 분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막 루트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식은 1차식이 맞아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성질이 첫 번째가 바로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야. 이따 쓸 시간 준다고 그랬다.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1차식. 그 말은 여러분 이제 an을 줄 때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an은 2n-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같은 표현이야. 일반항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고.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쓰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 때문에. 등차 수열이다 아니다. 맞아요. 아까도 물론 보긴 했지만 맞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an이 3n 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런 건 등차 수열이다 아니다. 등차 수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는 수열이긴 하지만 5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10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등차 수열은 아니라는 거지. 즉 일정한 숫자만큼 더해 가서 만들어지는 수열은 아니라는 거지. 자, 됐어? 딱 보면 이게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이제 알아야 돼. 왜? 이거 배웠으니까. 두 번째, 그 1차식을 분석할 거야. 마치 1차 함수에서요. y는 ax 더하기 b에서 이 a랑 b가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 좀 비슷한 거야. 우리 교재에도 정리는 돼 있지만 그거를 좀 더 깊이 파헤치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식의 n의 개수가 특별하지 않니? 뭐야 여기서? d잖아. d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뭐예요? 공차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차식만 봐도 공차가 몇인지 이제 안다는 거야. 공차가 몇이야? 2야. 예를 들어서 an이 3n 플러스 2야. 등차 수열 맞아? 등차 맞아. 등차 맞고 등차 수열 이제 맞아.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그 다음에 공차까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공차는 몇이야? 3인 거야. n의 개수가 공차.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3. 세 번째 정리할 세 가지 성질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세 번째는 개수를 다 더해봐요. 개수를 다 더해보라는 얘기는 이제 뭔 말인지 알죠? 개수를 다 더해보면 이거하고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죠? 더하면 몇이 나와요? a가 나와요. 그 a가 뭔데요? 중요한 말이죠. 첫째 항이죠. 물론 첫째 항은 이 n이 몇일 때도 첫째 항이죠? n이 몇일 때 첫째 항이야? 1인 게 첫째 항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서 첫째 항이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개수의 총합이 첫째 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알겠어요? 자, 이 세 개를 지금 우리 교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성질이라고 아마 우리 교재에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세분화해. 첫 번째, 몇 차식이다?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그거 아까 적으라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뭐다? 세 번째 뭐다를 적으라는 거야. 네, 이거. 이 내용 세 개. 너무 크게 적지 말고. 중요한 사실이야. 이거는 여러분이 고3까지 잊어먹으면 안 돼. 내 수업을 듣는 한. 뭐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설명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한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보자마자 야 공차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오늘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 맞춰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 배우는 단계라서 앞부분을 서론을 매우 자세히 설명한 거야. 이제 이거 연습하는 거야.
수의 나열된 구조를 보고 일반항 찾아보고 일반항을 보고 수의 나열된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만 하면 오늘 수업 목표는 거의 달성한 거야. 별거 아니네 라고 하겠죠. 만약에 이걸 안 가르쳐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AN은 A 플러스 N-1D 그것만 계속 하겠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안 쓰다 보면 잊어먹었겠죠. 뭐지? 이렇겠죠. 원리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잔소리 많죠? 자, 뭐 우리 교재에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심하면 다 만들면 돼. 봐봐 일단. 자, 첫째 항이 3이야. 공차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10도 하고 5도 할게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항 만들 수 있는 거야. 몇 n? 10n. 야,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여기만 찾으면 되잖아. 그지? 개수의 총합이, 개수의 총합이 아니라 첫째 항이 얼마니까? 3이니까 개수의 총합이 3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7. 끝. 일반항 구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AN이 A 더하기 N-1D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넣지 않아도 정리가 끝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면 돼. 하지만 또 이거 잊어먹으면 바보야. 왜? 이거는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구조였잖아. N-1간 차이여서 공차를 N-1번 더해야 되는 당연한 이야기에 대한 원칙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또 됐어? 공차가 5야 만약에. 첫째 항이 3이고 야 이러지 말고요. 문제를 아예 표처럼 만들게. 슉. 왼쪽은 첫째 항, 오른쪽은 공차. 이제 이거 나오면 다 해야지. 3, 5 불러. 몇 n? 엥? 공차가 5야. 몇 n? 5n. 첫째 항이 3 나오려면 마이너스 2. 맞니?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야. 공차가 마이너스 5야. 몇 n? 마이너스 5n. 더하기 몇? 더하기 3 해야 이게 나오죠? 첫째 항이? 그렇지. 자, 첫째 항이 2분의 1이야. 공차가 2야. 그러면 분수 계산해야 되거든?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 2n으로 시작해야겠지? 지금 같이 해야 돼 여러분. 안 그러면 스피드업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채워야 되지 이제. 바로 한 방에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계산해. 일단은 2를 없애. 그럼 0인 상태잖아. 개수의 총합이. 그지? 거기다가 2분의 1을 적어주면 첫째 항이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2n 빼기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시 해볼게. 아니 분수 계산 어려워할까봐 내가 일부러 분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공차가 3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건 몇 n? 3분의 1n 더하기 네모 해놓고 너무 한 방에 풀려고 하지 마. 써놓고 계산해. 그럼 일단 3분의 1을 제거해. 그럼 개수의 총합이 0인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제 6분의 1이 되게 하려면 더하기 6분의 1 하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몇 n? 3분의 1n 그 다음에 6분의 2죠 이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그럼 약간 테마를 바꾼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항이 6이야. 다섯 번째 항이 18이야. 근데 이게 등차래. 몇 칸 차이. 그러니까 2D가 더해져서 얘가 나온 거지. 거기서 공차를 뽑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해볼게. 그러면 18 빼기 6이 2D라는 데에 동의하세요? 예. 그럼 D는 몇이에요? 6이네요. 그러면 일반항이 아직은 몇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확정됐죠. 왜? 배웠잖아. 공차가 몇인지 아니까. 그러면 뒤에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잖아. 선생님 첫 번째 항 구해야 되는데 바보지. 왜 첫 번째 항에 목숨을 걸어? 세 번째 항 구하면 안 돼? 세 번째 항은 n이 몇일 때야? 3일 때잖아. 그럼 A 3을 구해. 여기는 18이죠? 모르죠? 하지만 몇이 나와야 돼요? 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이지. 돼? 또 해볼게. 편해질 때까지 해야 돼. 자, 두 번째 항이 5야. 일곱 번째 항이 35야. 이게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라고 안 알려주면 못 푸니까요. 자, 그럼 이게 몇 칸이야?
5칸이지. 이런 식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이것 빼기 이게 이거죠. 자, 그러면 35 마이너스 5가 5D. 이거 이해해요? 자, 그럼 D는 몇이에요? 6이죠. 왜 계속 6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AN은 무조건 몇 N으로 시작해요? 6N으로 시작하고 네모만 모르죠? 몇 번째 항 알아? 두 번째 항 알아. 굳이 첫 번째 항 구해도 돼. 왜? 6 가지고 구하면 돼. 첫 번째 항 말해봐. 뭐야? 공차가 몇이야? 6이니까 첫 번째 항 몇이야? 거꾸로 가는 거 못해? 마이너스 1이잖아. 더하고 빼고 원리 이해하라고 그랬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이게 나오면 거꾸로 빼면 되잖아. 5 빼기 6을 하면 첫 번째 항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몇 번째 항을 아니까 두 번째 항을 아니까 12 더하기 네모에서 두 번째 항이 5라는 걸 가지고 풀어도 되죠? 그럼 여기가 몇이 와야 돼? 마이너스 7이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겠지? 항과 항 사이의 관계만 잘 주물럭거리면 되는 거야. 오늘은 합 이야기 하지도 않을 거야.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철저하게 이해하냐야. 됐어? 일반항 구하는 거 이해됐어? 그럼 한번 교재 문제 한번 볼까? 뭐 주요 내용은 다 배웠어. 선생님 뭐 이런 거 등차 중앙, 이런 거 나중에 해도 돼요. 자, 일반항 구하래. 아유, 배웠어 안 배웠어 이제? 뭐만 알면 돼. 공차만 말하면 되지. 자, 이거 공차 몇이에요? 12죠? 아유,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제 문제 잘 읽어봐. 우리가 방금 등차 수열 열심히 흠뻑 빠져가지고 모든 거 보니까 그게 다 등차겠지. 이러면 안 돼. 일단 수열 공부시키려고 일반항 다짜고짜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인지 파악을 한 후에 등차 수열로 풀어야지. 등차 수열로 확인하고 싶으면 12가 커진 건데 12 커진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아닌 거지.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마인드로 돌아가. 규칙이 뭐지? 이거지. 몇을 곱하면 그 다음 거 나와요? 마이너스 3 곱하면 나오죠? 그치?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 하지만 규칙은 알았지? 좋아. 그리고 넘어갈게. 왜?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이거는 등차 수열이에요? 아니지. 어렵니? 야, 3분의 1 빼기 2를 해봐. 그 계산 결과랑 5분의 1 빼기 3분의 1 계산 결과랑 같니? 야, 이거 빼기 이거 해보라는 건 뭘 구해보라는 얘기일까? 등차 수열 입장에서 공차를 구해보라는 얘기인데, 이거 빼기 이거랑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게 같아야 공차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하지만 이거 규칙이 보이지 않니? 그 다음 뭐야? 아니? 9분의 1, 11분의 1, 13분의 1, 홀수분의 1이야 지금. 그지? 아무튼 그래. 일반항은 다음 기회에 지금 구할 수도 있지만 등차수열 입장. 이번엔 어때? 요렇게 나왔잖아. 자, 오늘 테마는 등차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공차가 몇인지부터 시작해야죠. 공차가 몇이에요? 3이에요. 그러면 AN 쓸 수 있죠. 몇 N으로 시작해요? 3N으로 시작하고 네모만 채우면 끝이죠. 왜? 1차식이니까. 이해됐어? 왜 1차식인지 설명 가능해 여러분? 그 설명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N번째 항이 첫 번째 항에다가 N-1칸만큼의 공차를 더해야 되는 그 식을 가지고 설명해야 돼. 그 식 속에서 1차식이라는 걸 뽑아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여기는 왜 그런지 다 설명할 줄 알도록 연습해야 돼. 알겠지? 그래야 여러분 1년 후, 2년 후에 안 잊어먹어. 자, 그럼 여기는 몇이 나와? 당연히 마이너스 14가 나오지? 1번은 끝났어. 자, 2번 바로 적을게. 마이너스 3씩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죠? 여기만 찾으면 되지? 얼마? 9.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편하고 틀리지 않게 찾을 수 있어야 그 다음을 해결하지.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테마가 뭐라고 돼 있니? 항 또는 항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는 항 또는 항의 관계에 대한 연습 계속 했거든. 이때 7번째 항이 몇인지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차근차근 가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배운 게 뭔가 그 어떤 항을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설명하든지 그런 걸 공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5번째 항도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이제 A라고만 적을게요. 귀찮으니까. A 더하기 몇 D? 4D.
세 번째 항도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죠. 몇 D? 2D. 어우, 잘한다. 네 번째 항도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죠. 몇 D? 3D. 왜? 얘랑 얘랑 칸수 차이만 이해하면 되잖아. 맞아? 자, 좋아. 그러면 얘네들을 다 그렇게 바꿀 거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봐봐. 얘는 A 더하기 4D가 되겠죠? 4 곱하기 얘는 A 더하기 2D가 되겠죠?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가야 되니? 여기 지금 다 구해줬잖아. 딱 하나 제외하고. 두 번째 항 제외하고 다 구해줬어. 사실은 이거 여기다 대입하자 이거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수많은 항들이 있어도 지금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지금 바꾸자 이 말이야. 이거 살짝 가려져서 더 안 보이나? 자, 다시. 자, 살짝 지워줄게.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4칸 진행하면 나오죠. 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2칸 진행하면 나오죠. 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몇 칸 진행하면 나오니? 그러니까 A 더하기 D 이렇게 하면 이게 두 번째 항이죠? 그 다음 얘는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더 가면 되니? 3칸. 그러니까 A 더하기 3D죠? 그게 몇이라는 거야? 6. 자, 이거 정리하면 AD 관계식이지? 이거 정리해봐. AD 관계식이지? 그러니까 어때? 연립방정식이지. 응? 이제 수원이지? 이해되냐? 자,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여기에서 A 쭉 다 A 넘기면 3A예요. 그 다음 여기 8D인데 4D가 넘어오면 는 0 이렇게 하나 되죠. 자, 그 다음 여기는 2로 양변 나누면 그냥 계산합시다. 그럼 2A 더하기 4D가 6이에요. 아유, 그냥 바로 연립해도 되겠네. 이렇게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지? 자, 그러면 빼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6이니까 아이고, 첫째 항은 마이너스 6이고. 자,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읍시다. 마이너스 18이네요. 넘기면 4분의 18, 즉 D는 몇이라는 얘기야? 2분의 9라는 얘긴데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그런가 보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 구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7번째 항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7번째 항도 아까 배운 대로 해야죠. 7번째 항도 첫 번째 항과 공차로 설명하면 되잖아. 일반항 굳이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해. 첫 번째 항에다가 몇 D 더하면 돼? 6D 더하면 돼. 여기 있는 거 두 개 다 아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 더하기 6 곱하기 D 2분의 9.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자,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27이지. 아, 이거 뭐야 이게? 더하기 27이니까 21이 정답이겠죠. 무슨 수열? 자, 아까 선생님이 예로 많이 들었던 거야. 자, 등차 수열인데 슉! 몇 칸? 5칸. 야, 두 번째 항하고 7번째 항이야. 보이냐? 그러니까 13에서 3을 빼면 5칸만큼의 공차라고. 그럼 D는 나왔네. 공차 얼마? 2 나왔지. 그러면 이 AN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AN을 몇 N으로 시작해야 돼요? 2N으로 시작하고 네모 채워야죠. 맞냐? 자, 두 번째 항이 3이잖아. 굳이 첫 번째 항 안 구해도 되지 뭐. 두 번째 항이 3이 되려면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3 나와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됐죠? 검산하고 싶으면 7을 넣어봐. 맞잖아. 됐니? 자,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봤어. 199는 몇 항이냐? 그러면 2n-1을 199라고 해놓고 n을 구하면 그게 몇 번째 항이다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일반항이 중요한 거야. n번째 항이라고 가정하면 되잖아. 199를. 그러니까 그걸 199라고 놓고 계산하면 n은 몇이에요? 100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검산 100 넣어봐요. 200 빼기 1이니까 199 맞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인 거야? 100번째 항인 거야. 수열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198번 설명하려고 사실은 확인 체크 보자고 한 거야. 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자, 해볼게요. 자,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설명 가능해, 불가능해? 모두 다. 자, 이거 이쪽에 적을게. 6번째 항, 첫 번째 항에다 몇 더하면 돼? 5D 더하면 되지. 그 다음 1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몇 D 더하면 돼? 14D 더하면 되지. 14칸 차이니까. 그게 61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8번째 항은 뭐야? 첫 번째 항에다가 몇 D 더하면 돼? 7D. 적응해, 얼렁얼렁. 16번째 항은 15D를 더하면 되겠죠. 그게 몇이라는 거야?
70이라는 거야.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지? 이게 생기초야. 어? 이해됐어? 네, 하나만 더 한번 얘기해 볼게. 여러분 봐봐. 얘를 먼저 해볼게. 이거에서 이거 빼봐. 우와,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 8번째 항하고 16번째 항이 있었는데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그냥 진짜 앞으로는 적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이거 9죠. 좌변 빼기 좌변은 우변 빼기 우변이라고 적은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모르겠어요. 그럼 눈 뜬 장님 되는 거야? 이거 뭐야? 2D야. A6에다가 봐봐. 다시 훈련. 2D를 더해야 두 칸 차이니까요. 얘가 나오죠? 맞지?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지.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잖아.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 적응시키려고 지금 하나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게 2D죠. 두 칸 차이니까. 그럼 이건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지. 그럼 1D죠. 그럼 다 합치면 3D잖아요. D는 3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그러니까 공차를 지금 이거 연립해도 여기서 D가 3 나와요. 똑같이. 즉 이것도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봐. A 사라지고 D가 몇인지 나와.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식 안 쓰고도 이걸 구해. 그렇게 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원래로 올라갑니다. 자, 뭐 1, 2, 3 물어보라고 했지만 이 내용부터 우리가 분석하기 시작하면 되거든. 그럼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 A 31은 몇이야? 85. 그 다음 A 45는 127. 그런데 무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몇 칸 차이인지 조사하면 되잖아. 오케이? 몇 칸 차이야? 14칸 차이야.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 하면 14D가 나온다고요. 맞아? 14D가 127에서 85 빼면 되는 그거라고요. 그럼 얼마야? 42인가? 그죠? 그러니까 D는 몇이에요? 3이에요. 왜 이렇게 풀었는지 이해돼? 항과 항사의 관계 계속 그거 공부했잖아. 자,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왔을 거야. 참고로 자, 교재에는 이렇게 나왔을 거야. 나는 지금 아직 교재를 보지도 않았는데 A 더하기 30D가 85. 그 다음에 얘는 A 더하기 44D가 127. 연립. 그렇지 않니? 뭐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응? 근데 바로바로 우리는 몇 칸 차이는 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보일수록 단순해지는 거야. 자, 공차 이미 구했다. 그럼 첫째 항 구해야겠지?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재활용하면 되거든? 왜? 31번째 항을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 몇 D 더하면 되니까? 30D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A 더하기 90이죠? 그게 몇이라는 거예요? 85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첫째 항은 마이너스 5. 맞냐? 자, 그럼 1번 첫째 항 구했지. 첫째 항 A는 마이너스 5. 공차는 3. 구했잖아, 지금. 2번, 1번 풀었고, 자, 공차까지 이미 구했죠. 그 다음 2번 뭐 구했어? 100번째 항 구하라 그랬죠? n번째 항 구해도 돼. 공부 삼아서 n번째 항 구해볼게, 이제. 야, 이거 가지고 n번째 항 못 구하면 바보지, 이제. 우리 공부했는데. 몇 n? 3n. 더하기 네모. 첫째 항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이 오면 되죠? 자, 여기다가 몇을 넣으면 돼? 100을 대입하면 돼. 100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A100은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만약에 n번째 항을 안 구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 첫 번째 항에다가 몇 D를 넣으면 돼? 계속 연습하라고. 그럼 A가 지금 마이너스 5였고 99 곱하기 3을 해야겠네. 아이고, 보다 보니까 계산이 귀찮네요. 이게 더 좋네요, 지금은. 아무튼 계산하면 얼마야? 300 빼기 8이니까 292네요. 됐지? 뭔가 상호 보완적이잖아. 때로는 이게 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편할 때도 있네. 3번 175는 제 몇 항이냐? 그러니까 일반 항을 사용해. 그래서 그걸 n번째 항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 n번째 항 3n 빼기 8이라는 게 175라고 생각하고 n을 구하면 그 n이 몇 번째 항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항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넘겨서 정리해야죠. 그럼 3n은 8을 더하니까 183인가요? 3으로 나누니까 61번째 항이죠. 우와. 199. 확인 체크도 풀어주고 웬일이야? 왜? 여러분이 정답 해설을 보더라도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항상 얘는 뭔가 뭐 연립해야 되면 다 연립하는 걸로 설명하거든? 정답 해설에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 보여 그게 보이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자, 일단 한번 199번 확인 체크 하나 봅시다. 요거는 일단 이거는 수열이 아니고 기본적인 수원의 센스야. 어떤 수 두 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무슨 일이 벌어지지?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무슨 일이 벌어지지? 생각 안 할 거야? 야,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데 한 근이 3이야. 다른 한 근 몇이야? 한 근이 5야. 다른 한 근 몇이야? 다시 물어볼게 그럼. 두 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뭐가 주어지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두 개의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다 대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답하면 좋겠어. 그게 뭘까? 더하면 0이지. 그지? 더하면 0이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오거든. 그러니까 알아둬라 이 말이야. 이 말은 이렇게 알려줘도 될 것을 이렇게 말로 한 거지.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이 1이다. 세 번째 항이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이건 뭐야? 항들의 관계지 여기서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생각해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니까 보통 항과 항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게 뭐야? 첫 번째 항과 공차로 설명하는 걸 가장 많이 시도한다니까.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항하고 공차로 설명하면 a 플러스 몇 d? d. 그 다음에 뒤에 거는 a 플러스 몇 d? 5d. 그게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2a 더하기 6d가 0이죠? 그러니까 a 더하기 3d가 0이 나온 거예요. 맞아. 2로 나눈 거야. 야, 이것도 갑자기 특별하게 풀고 싶은데 이게 나는 뭐라고 목록 외치고 있는데 이거 안 보여? a 더하기 3d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네 번째 항이지. 첫 번째 항에다가 세 칸만큼 더 갔잖아. 네 번째 항이 지금 이 말은 이게 네 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정답 해설에는 그렇게 안 풀었을 거야. 얘를 다시 a 플러스 2d로 풀 거거든. 근데 이게 a4가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내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지 여러분? 갑자기 답답해지는데? 네 번째 항이 보여요? 예, 그럼 네 번째 항이 보이면 여기다가 네 번째 항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공차가 보여요? 보이잖아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죠. 공차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뭐 일반항 구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아니 거꾸로 직접 찾아가도 되겠다. 첫째 항 찾을 때. 근데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a에는 마이너스 n 플러스 몰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n 플러스 몰라인데 우리가 네 번째 항이 제일 마음 편하게 풀 수 있겠네. 그치? 4를 넣어. 그러면 0 나와야 되잖아. 4겠지. 4.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얼마야? 3이지. 뭘 이렇게 헤매. 이해되죠? 자, 정답 해설스럽게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한번 보면 그런 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비교 체험을 해봐. 자, A3이 1이라는 거는 또 첫째 항과 공차로 하면 A 더하기 2D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를 연립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서 계산하면 똑같이 공차가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렇답니다. 연립하는 건 안 할게요. 이해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그런 구조에 대한 접근을 제발 많이 해. 그러니까 되도록 정답 해설을 참고하지 마. 그냥 빠른 정답 보고 답 체크만 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근데 선생님이 설명해준 방식으로 뭔가 안 돼. 물어봐. 선생님이 사기치는 건지 아닌지 물어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이럴 땐 이게 편하네? 그러면 선생님 그거 얘기해 줄 거고. 다음 페이지. 여기 1이 있었어?
네모가 있었어. 여기 10이 있었어.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래. 네모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그냥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배운 생각대로 해. 교과서에 또는 교재에 어떤 걸로 풀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선생님한테 배운 뭔가로 한번 생각해봐. 공차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항이 몇 개지? 알고 있는 항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알고 있지? 그럼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은 두 칸 차이지. 두 칸 차이를 이용해서 하나짜리 공차를 구할 수 있지. 그럼 뭐든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해볼게. 자, 여기서 이거 몇 D야? 2D죠. 그럼 2D가 몇인 거야? 빨리 얘기해. 시작. 9. 이거 빼기 이게 2D잖아. 이거에다가 2D 더하면 이거. 자, 훈련하자고. 자, 그러면 D는 몇이라는 거야? 2분의 9라는 거야. 맞아? 그럼 얘한테 2분의 9를 더하면 여기 있는 항이 몇인지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4.5잖아. 그러니까 5.5인 거야. 참고로 얘기하면 10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의 정중앙이야. 두 개 더해서 나눠봐. 5.5야.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두 개를 집어넣고 싶어. 1하고 10 사이에 두 개의 숫자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고 싶어. 여전히 등차잖아요. 단 얘가 항 번호가 바뀌죠.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얘가? 네 번째 항. 그러면 몇 D? 더하기 3D. 그러면 3D가 몇인 거야 이제? 9인 거잖아. 왜 9인지 보이세요? 10 빼기 1을 해야죠. 그러니까 공차는 얼마야? 3이죠. 아우 3이면 30 더하면 되니까 4. 30 더하면 7. 3 더하면 맞잖아. 이해되죠? 또 해볼게. 1이 있고 또 10이 있는데 이번 뭐야 이거? 1하고 10 사이에 숫자를 이제 4개를 넣었대 이렇게. 자, 항번호 몇 번? 항번호 몇 번? 6번째 항이죠? 1, 2, 3, 4, 5, 6. 그치? 두 수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항이 6개가 됐구나. 그럼 첫 번째 항하고 6번째 항은 그 수가 뭔지 아니까 거기서 공차를 구해야겠구나. 생각의 흐름이 정리가 되십니까? 그럼 몇 D가 됐어요? 플러스 5D죠. 그러니까 5D가 얼마인 거예요? 9죠. 그러니까 D는 얼마인 거예요? 5분의 9인 거예요. 더하기 5분의 9, 더하기 5분의 9, 더하기 5분의 9, 더하기 5분의 9. 어려운 거 아니지 지금? 자, 가봐 이제. 18과 9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었다. 2개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다 등차 수열의 각각의 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항이 4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몇 D를 더하면 돼? 3D를 더하면 되지. 그럼 3D가 몇일까? 마이너스 9겠죠. 이거 빼기 이거 해야 되죠. 이거에다가 이거 더해서 이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공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30 빼면 되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가 아니죠. 15가 되고 여기는 12가 되고 3편이 딱 맞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거를 집어넣더라도 양쪽 끝에 있는 수가 항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몇 칸 차이인지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차를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럼 하나하나의 항은 직접 다 언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쉽게 이해하라니까 쉽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일단 한번 다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설명한 걸로 다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항과 항사의 관계를 이해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등차 수열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 이런 게 물어봤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등차 수열은 공차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차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공차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공차가 양수라면 항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수는 계속 커질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건 직선구조로 커져요. 왜? 1차 함수처럼 커지는 거야. 왜? 1차식이잖아 사실.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였으면 그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음수인 구조로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온 취지가 뭐냐면 첫째 항이 양수야 음수야? 이게 지금 1번 문제의 취지는 지금 첫째 항이 양수였던 거야. 적을 필요 없어. 이해해.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뭐였던 거야? 음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어떤 공차만큼 더하면 원래 있던 수를 깎아먹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 라인이
0이 되는 그 항의 값이 0이 되는 라인이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처음에 시작이 100이었는데 계속 깎아먹는단 말이에요. 축축축축축. 그죠? 깎아먹다가 언젠가는 그 항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 얘가 바로 그 직전의 수가 있을 또는 여기에 딱 0이 되는 숫자가 걸칠 수도 있긴 있어. 근데 뭐 걸치든 안 걸치든 그건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바뀌는 시점이 두 군데가 있을 거야. 맞지? 그렇다면 관심이 되는 시점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얘네들까지는 모두 양수항이죠. 여기부터 음수항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양수항이지?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어. 그렇지 않겠니? 얘가 만약에 10번째인데 이게 11번째야. 근데 때로는 답이 10일 수도 있고 답이 11일 수도 있다는 거야. 어디부터 음수지? 어디까지 양수지? 어때? 실체를 보니까 어디까지냐 또는 어디부터냐가 실감이 나죠. 그거 이해하라는 거야 일단. 두 번째 거 한번 볼까 이제 그 관점에서. 첫 번째 항이 지금 이건 그게 아니네. 부호가 아니라 이건 숫자가 몇보다 커지냐니까 2번은 그게 아니고 확인 체크 풀지는 않겠고 한번 봅시다.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냐? 그러면 이 말은 아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가는 구조의 수열인가 보다 판단할 수 있지 않겠니? 땅으로 쳐박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어때? 첫 번째 항은 안 나와 있지만 점점 어때? 여기서부터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줄어들다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거를 물어본 거 아니야? 지금 이건? 지금 왜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 쳤는지 알겠어? 여기 물어본 게 아니잖아. 왜냐면 이게 나중에 수열의 한 문제로 나온다. 뭐로 나온다고? 수열의 합 문제. 지금은 관심사가 여기였지. 아까 문제 돌아가 볼게. 이 문제의 관심사는 여기지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얘네들을 다 더해봐. 그럼 다 양수들의 합이니까 100에다가 97 더하면 100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앞에 거보다 더 커졌고 이렇게 더하면 방금 전 거보다 더 커지죠. 작은 수를 더했지만 계속 커져요. 값은 커지는데 여기까지 더하면 커졌는데 넘어가서 이거 수 더하는 순간 이건 음수잖아. 그걸 더하는 순간 어때? 깎아먹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 더한 거의 최대값이야. 그치? 그 얘기는 합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 지점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경계 지점에서 이 항과 이 항의 의미 이해됐죠 이제? 자 그러면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냐? 그럼 무조건 일반항 먼저 구해요. 그게 쉬워요. 그러면 일반항 구하면 첫 번째 공차 얼마? 3 아니지. 줄잖아.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바로 적자 이제.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일반항 구해야 돼. 등차에서 일반항은 진짜 농담 아니야 진짜. 자 첫째 항 얼마니까? 100이잖아 100. 그러니까 여기 몇이 와야 돼? 103이 와야지. 공부한 거 그대로 써먹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처음으로 뭔 수? 음수니까 음수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알았지? 자 그러면 넘겨서 정리해. 그러면 3에는 103보다 커요니까 얘는 3, 3은 9, 3, 4, 12점 얼마보다 커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35번째 항부터는 음수라는 뜻이야. 이 의미를 이해하라고. 몇 번째 항부터? 35번째 항부터 음수. 왜 부터라는 말 쓴지 알겠지?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35번째 항부터 음수항이다 이 말이야. 글씨가 왜 이러냐.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알아보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그냥 똑같이 풀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 이 부분은 수열 배우는 거에서 100% 다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또 그거 공부하다가 또 놓치는 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습득해 둘 때 한 번 습득해 두면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위주로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 다시 공부할 때가 오면 그때 또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좀 있거든.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다 설명드리면 또 괜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습득해도 좋아요. 지금은 막 별게 다 있어요. 뭐 더 시크릿 오브 등차도 있고요. 더 시크릿 오브 등비도 있고요. 잘 안 되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201번? 자 일단 이건 일반항 구해야 돼. 일반항 구하려면 뭐 구해야 되죠? 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다. 201번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네. 확인 체크 201번 보세요.
등차 수열인데 7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이 주어지면 몇 칸? 3칸이죠? 그러면 3D가 돼. 3D가 61 빼기 70이니까 마이너스 9죠. 그럼 공차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항 구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구했잖아.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뒤에 네모가 몇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해됐니? 그런데 이제 첫째 항이 주어졌으면 좀 더 편했겠지만 여기는 뭐 7번째 항이나 10번째 항이 주어졌거든.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 근데 10이 있으니까 10번째 항 갖고 풀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10번째 항으로 계산해 봅시다. 그럼 A10은 마이너스 30 더하기 네모가 되고 그게 지금 6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네모 안에 있는 값은 91이 돼야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일반항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91이라는 거잖아요. 됐어? 그럼 언제 처음으로 음수냐? 라고 했으니까 이 항의 구조를 봐봐. 첫째 항이 몇이냐까지는 중요하지 않아. 첫째 항이 양수야, 음수야? 분명히 양수지? 첫째 항이 분명히 양수니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어디부터 음수냐라고 하면 이게 0보다 작아요 라고 해놓고 풀면 그때 n 해당하는 자연수 값을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3n은 91보다 크다니까 n은 30점 얼마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째 항부터? 31번째 항부터 음수항이 된다 그 말이겠지. 자, 좀 설명이 됐나요? 200번이요?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인데 어떤 수하고 수 사이에 아이고 좀 헷갈릴만 한데 자, 왜냐면 몇 개를 넣어버렸지? n개를 넣어버렸어. n개를 넣어버렸는데 그러면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죠? n 플러스 2개죠. 항은. 항의 개수. 칸수를 물어본 게 아니야. 여기 사이에 n개를 넣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항이 몇 개예요? 항수는 n 플러스 2개죠. n 플러스 2개인데 마이너스 8에서 30까지는 몇 칸이야? n 플러스 1칸이겠지. 어려운 거 아니지. 하나 준 이유를 알잖아. 사이사이에 들어간 거잖아. 자, 됐어? 그러면 30 마이너스 8에다가 공차를 n 더하기 1개를 다 더해주면 30이 나옵니다. 그 얘기지. 맞아? 그럼 처음에 배운 그 방법대로 적어봐. 마이너스 8에다가 공차가 몇인데? 2잖아. 이걸 n 더하기 1번 더해야 되니까 2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몇이 나왔다? 30이 나왔다 이 말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배웠던 방법대로 얘기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적어서 30 빼기 마이너스 8이 몇 칸 차이 나니? 이렇게 물어봤었잖아. 몇 칸? 적어놨잖아. 30하고 마이너스 8이 몇 칸이야? 야, 18과 9 사이에 2개를 넣었었지? 몇 칸? 3칸. 왜? 항이 몇 개니까? 4개니까 3칸이었지. 아, 똑같이 하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 자, 일단 기본이 항수야. 항이 몇 개 있다? n 더하기 2개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는 몇 칸? n 더하기 2개였잖아. 그러니까 몇 칸? n 더하기 1칸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새로운 수열인 거야. 새로운 수열. 알았어요? 그냥 어떤 미지수를 이렇게 n개 적으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첫째 항이라고 보셔야죠,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게 첫째 항이라고 봐. 그럼 이건 a n 더하기 2, 이게 아니라 이게 a n 더하기 2번째 항 아니냐고. 그래, n 더하기 2개지. 그런 식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고 있다. 그 말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n 더하기 2번째 항까지는 n 더하기 1d만큼을 더해야 그놈이 나오겠죠. 이제 됐냐? 자, 그럼 이 위에 건 좀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고 다시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즉 a n 더하기 2에서 a 1을 빼면 n 더하기 1d가 돼야 되는 거 이해되세요? 원래 기본적인 포맷은 이거였죠. 만약에 a n이 있었고 여기 a 1이 있었으면 이거는 n-1칸 차이 나니까 이렇게 적었겠죠.
그럴 때는 항수가 n개짜리 가지고 풀었던 거고 지금 항이 n 더하기 2개인 것 뿐이야. 됐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그런데 그 숫자가 이 숫자랑 이 숫자라는 거야. 그럼 30 마이너스 8이 지금 D는 알고 있잖아. 2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는 그 뜻이지. 이제 n 구하는 거야. 계산하면 되죠. 이제 일단 좌변이 38이니까 n 더하기 1은 19네요. 그러니까 n은 18. 자연수는 18. n은 18개를 넣었다 이 말이지. 어떤 수열을. 중항에 대한 이야기 잠깐 먼저 할게요. 등차 중항은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운데에 있는 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열을 이루는 항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A하고 B하고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을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합시다. 이게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요?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은 공차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했죠. 공차가 일정한 수열인데 A하고 B하고 C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 가운데 중자니까. 등차 중항인데 그 등차 중항을 특별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이런 거야. 지금 굳이 결론 먼저 얘기해 주면. 즉 양옆에 항을 더하면 그 등차 중항의 2배가 된다. 중항의 2배가 된다 그 얘기거든. 사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얘가 공차가 D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게 D만큼 똑같이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B에서 A를 빼더라도 몇이 나오고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어? 다시 A 더하기 D가 B 나왔죠? 그럼 B 빼기 D는 A죠? 또는 B 빼기 A는 D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에서 A를 빼면 한 칸 차이니까 공차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나 C에서 B를 빼도 뭐가 나와야 돼? 공차 D가 나와야겠지. 자, 그러면 C 빼기 B 이것도 공차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식을 B를 이항해서 A를 이항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B의 2배가 A와 C의 합과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잖아. 이게 등차 중항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돼. 이게 세 개의 항이 무슨 수열인지 안 알려줘. 무슨 수열인지 안 알려줬는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등차 수열을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열인지는 안 알려줬지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항이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로 줬겠지. 숫자로 주면 그냥 보면 아니까. 나열되어 있는 항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다면 그거는 그 수열이 무슨 수열임을 알려주는 거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n번째 항이 있으면 그 다음 항은 n 더하기 1번째 항이죠. n 더하기 2번째 항이 그 다음 항이죠. 이렇게. 그런데 얘를 가지고 a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항의 2배가 제일 앞에 있는 항과 제 세 번째 있는 이 항을 더해서 같다면 이 말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건 이게 등차 중항이구나. 등차 중항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AN이라는 수열 자체는 무슨 수열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려주면 당연히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고 어떤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가운데 있는 거의 2배가 양옆의 거의 합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면 그게 또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말의 앞뒤를 살짝 바꿔서 이야기한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표현 방법으로 바꾸자면 누구의 표현 방법? 교과서에는 없지만 선생님의 표현 방법으로 바꾸자면 이 중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항상 평균이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평균이요.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A하고 C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A하고 C를 더하고 2로 나눌 거 아니야. A 더하기 C를 하고 2로 나눌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언제나 B가 된다는 그 얘기야. 지금 이 식이 그 식이잖아. 지금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항상 봐봐. 한번 나열해 볼게. 1, 3, 5가 있으면 이게 항상 중간 아니니? 이게 평균값 아니냐? 맞죠? 예를 들어서 7, 9까지 적으면 이번에는 중항이 5예요. 5개를 나열했으니까. 그럼 얘가 중항이죠? 그러니까 1과 9의 평균이 5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일단 가볍게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 더 자세히 배울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우리는 중학교 한 1학년 때쯤에 1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그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스텝이 연속한 두 자연수 막 이런 말이 나와. 그때 이런 식으로 세워. 뭐 연속한 세 자연수 하면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밑도 끝도 몰랐던 사람은 연속한 두 자연수를 a, b 이렇게 적고 싶었겠지. 그러나 결국은 문자 하나짜리 방정식으로 세우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식으로 배워나가자. 아니면 가운데다 x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1. 아니면 연속한 두 짝수 그러면 이제 2 차이 나게 세팅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차 수열도 약간 그거 비슷한 게 있는 건데 그 비슷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추가적인 거 지금 우리 교재에는 그 등차 중앙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 바로 문제로 그 몇 쪽이냐면 186쪽에 보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잠깐 정리를 잠깐 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문제 속에서 어떤 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럴 때는 A, B, C 이렇게 안 적어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적냐? 이렇게 적으세요. A-D, A 플러스 D 뭐 하나 안 적었는데? 가운데 하나 빼먹었네요. 자, 여기는 A, 여기 A 플러스 D 이렇게 적어요. 선생님 A는 첫째 항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 일단은 문자 두 개로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공차를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공차를 D로 보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개의 수를 두 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건 완전히 등차 수열스러운 표현이죠? 왜? 등차 수열은 공차가 일정한 관계로만 볼 수 있으면 등차 수열인 거잖아. 무슨 말 이해됐어?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다. 그때 내가 만약에 문자로 가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가정해서 푼다 이 말이야. 알겠지? 방정식 푸는 그런 상황처럼. 그런데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몇 개의 수도 나올 수 있냐면 5수. 물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야. 근데 이제 정리해 볼게. 그럼 여러분이 좀 더 규칙을 이해할 것 같아서 또 세수라고. 말하면서 글씨 쓰는 게 때로는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5수. 그러면 옆에다가 하나씩 더 적는 거야. 이렇게. 어떤 거 하나 더 적어야 될지 감이 와? 등차 수를 이루어야 되니까 앞에다가는 공차 하나 빼서 적어야지. A-2D.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더 해야지. 그러니까 A 더하기 2D 이렇게 적으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짝수계일 경우는요 이렇게 적어요. 보통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를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딱 기준을 이렇게 A를 기준으로 삼고 했잖아요. 그런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일 경우에는 가운데에 딱 이게 개수가 얘는 홀수계여서 가운데 항상 중앙에 있는 값이 있거든. 그런데 얘는 중앙에 두 개의 값이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A 빼기 D 여기 A 더하기 D 이렇게 2D 차이 나게 보통 적어요. 이렇게 A 마이너스 3D 그럼 A 더하기 3D. 아무튼 이거는 수열은 되죠. 하지만 공차는 여기서는 2D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D가 공차지. 뭐 이렇게만 아예 그냥 박아놓지 말라 이 말이야. 문자 사실은 4개의 숫자를 문자 2개로 가정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를 문자로 가정해서 풀 경우는 A, B, C, D 이렇게 가정하는 것보다 왜? A, B, C, D는 그냥 정말 생뚱맞게도 문자가 4개잖아요. 미지수를 4개로 하는 것보다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라고 하면 등차 수열의 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데이터로 적어라 이 말이에요. 알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참고로 이렇게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세수의 합이라고 적어볼게요. 세수의 합은 3A가 돼요. 얘는 여기는 5수의 합이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5수의 합이야. 그럴 때는 몇 A가 돼요. 이렇게 적으니까 5A가 되죠. 의심스러우면 다 더해보세요. 진짜로. 자, 그럼 이건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의 합이죠.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찍어. 계산하지 말고 찍어봐. 4A. 4A가 돼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는 맞죠? D는 다 더하다 보면 사라지잖아요. 요거는 이제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건 강의 노트로도 만들어 준 게 있어. 근데 그거 지금 주고 싶진 않아. 왜? 소중하니까? 지금은 일단
우리 교재에 그냥 어느 정도 충실하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문제 풀어 나가고 일단 가볍게 때가 오면 선생님이 강의 노트로도 수업을 해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 등차 중앙 이야기했고 등차 중앙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식은 어느 교재나 볼 수 있는 식은 이거고, 그지? 그러니까 아까 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면 이게 성립하니까 하나 더 배운 느낌으로 봐봐. 양변에 B 더해봐요. 좌변은? 우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3개 더한 거죠? 이거 3개 더하면 이거의 3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아까 배운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봐요. 세 과목의 평균도 B일 거 아니야. 양쪽의 평균이 B라고 처음엔 정리했지만 세 과목의 평균도 B가 된다는 그 뜻이잖아. 지금 3B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3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잖아. 그러니까 중앙에 3배를 하면 총점이 되는 거야 지금. 나 얘기했어. 나중에 그런 문제 나오면 또 그렇게도 한번 풀어주고 그럴 거야. 그럼 매우 간편하게 풀리기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원에서 배운 내용이랑 섞어서 내고 있습니다. 자, 다항식을 다음으로 나눈 나머지가, 자, 나머지를 찾을 때는 원래는 항등식을 적죠. 하나만 적을게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아마도 상수겠죠. 한 차수 낮은 다항식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 r을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몇 대입하면 딱 나온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오잖아. 그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나머지 정리라고 배웠어요. 나머지 정리.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대답은 잘해요. 그죠? r을 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등식을 더 이상 안 적어도 되죠. 여기를 0으로 하는 x 값을 대입하면 바로 나머지가 나오죠. 네. 항상 편집하다 보면 참 우리 지읒 이응 이응 학생이 참 열심히 대답해줘. 참 감사해. 몰라? 넌 아니잖아. 너는 비읍 시읍 그게 아니고 야 중앙에 있는 그거를 빼니까 완전히 이상해진다. 우와 비읍 진짜네. 너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 비읍 비읍 미음 시읍. 야 이 첫 점은 나는 이응 히읗 니은 있네. 혼자 한 소리야. 공부하자.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나머지죠? 네. 그 다음 1을 대입해요.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나머지죠? 그 다음 2를 대입해요. 그럼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나머지인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게 등차수열.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의 2배가 얘랑 얘를 더한 거랑 같다라는 게 성립하겠죠? 네.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인데 2개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일단은 해봐야죠. 그래서 2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2개를 더 해줘야죠. 그랬더니 이 B가 돼서 사라지죠? 네. 자, 그러면 분배를 하면 2 더하기 2a만 적을게요. B는 사라졌어요 이미. 그럼 1, 4, 5죠. A 2a가 되니까 플러스 a가 되겠네. b는 사라졌어. 자, 그러면 이제 a 계산하기 위해서 넘기고 정리하면 돼. a는 몇이라는 거야? 3이라는 거죠. 등차 중간 가지고 풀었더니 b는 걱정할 내용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수 1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고 사실 두 번째 설명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몇 차 방정식하고 연결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3차 방정식하고 연결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3차 방정식에서 기본적인 거 여러분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원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는 0일 때 하나, 둘, 셋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계수분의 계수를 마플마로 부호 표현하면서 알려드렸었어요. 그리고 시계 표현을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짜리 그리고 이게 2개짜리
그 다음에 이게 3개짜리. 이거였지. 그걸 개수분의 개수로 부호 붙일 거 붙이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자, 요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때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 세근을 굳이 알파, 베타, 감마로 두고 풀지 말아라 이겁니다. 연속한 세수가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 문자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설명했던 a-d, a 플러스 또 왜 또 이거 먼저 적으려고 그래? a 적고 그 다음 a 플러스 d를 등차 수열을 이루는 모양으로 만들어 버려라 이 말이야. 물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근이 이게 각각 저 3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건 물어봤지만 그거는 좀 이따 걱정하고 여기서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세근의 합을 구할게요. 세근의 합을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 둘, 셋 중에 어떤 거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짜리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거야. 그래서 아까 정리해줬지. 연속한 등차 수열 3개 항의 합은 3a. 그래서 세근의 합은 지금 3a가 될 텐데 그게 지금 여고로 읽으면 되죠? 이거 얼마예요? 3이죠? 개수분의 개수. 마이너스 붙이고. 자, 그러면 a가 몇이야? 1 나왔지? 자, 잊지 말라고. d는 어떻게 구하지? 이러지 말고 a가 한 근 중에 있잖아요. 왠지 a가 서로 다른 세 근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a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x 대신에 그냥 넣어도 되죠. 이해되셔? 그러면 1 빼기 3 빼기 6 더하기 k는 0을 풀면 되죠. 왜? a가 방정식의 해니까 d를 구할 필요는 없지. 우리가 다른 근을 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없잖아.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근을 대입하면 그 등식은 반드시 성립해야 되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계산하면 k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설명 끝났어? 그 다음 등차 수열의 합 얘기는 다음 수업 시간에 할게요.